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목요일만 되면 초이스 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방송 녹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초이스 스탁 관련된 영상이 게시되지 않는데요. 한편으로는 조금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 허전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김인중 대표님과 지금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주말에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주식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역시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의 구독자분께서 비슷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아이온큐 같은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이 많은 기업은 투자를 왜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자 기업은 투자를 원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아이온큐 모멘텀이 좋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를 보시면요. 사운드 하운드 AI 스톡은 어쩔까요? 라고 조슈아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언더밸류라고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라고 들었는데 간략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질문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성도 두드러지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들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잘 모릅니다. 사운드하운드 AI도 그렇고요. 또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좀처럼 집중이 안 됩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내 머리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마 미준 방송을 2020년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때는 성장주에 제가 굉장히 많은 베팅을 했었습니다. 적자 기업은 물론이고요. 모든 성장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많은 종목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6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업을 공부하는 재미에 하루하루 쉬지 않고 주식 기사만을 읽는 그런 나날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미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레모네이드, 오픈도어, 텔라닥, 차지포인트 이렇게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정말 멋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좀 비즈니스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주가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거고 이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멋진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하나가 생겼죠. 보시는 것처럼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한때는요, 주가가 보시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206% 올라갔고요. 오픈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보시면요,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그러니까 미준 채널 초창기에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죠. 214% 상승을 했습니다. 텔라닥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보시면 한 322% 굉장히 빠른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차지 포인트도 보시는 것처럼 374%라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투자 논리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이 기업들의 모습과는요.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은 다르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요, 과연 시장에 참여해주고 있는 동료 투자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시장의 생각이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저는 지나치게 제 생각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떠한 잠재력이 있고 굉장히 좀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 했던 거죠. 아,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지나치게 제가 가지고 있던 논리, 이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주식 투자를 잘 못한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자기 생각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동의를 할 때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좀 제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요, 지금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귀를 열고 듣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는 적자 기업도 훌륭한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 300%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다 팔고 정리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자 기업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 지금 나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장 주식, 이렇게 적자 기업을 오랫동안 들고 있지는 않는구나. 따라서 단기간 좋은 수익을 내면 빠져나가는 게 그들의 투자 방식이구나, 이렇게 배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나 시기적으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 되는 적자 기업에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처럼 꼭 흑자 기업에만 투자해라, 뭐 이러한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확률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적어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러한 주식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녹색이 붉은색을 압도하고 있죠. 따라서 어제도 상승 추세는 계속됐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다. 긍정적인 상승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한때 빵이라고 불렀던 메가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상승 추세가 발견되는데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만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자금이 순환된다는 거죠. 한동안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였던 메가테크 기업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와서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특히 파이낸셜을 보시면요, 굉장히 선명한 녹색이 많이 보이죠. 따라서 경기 순환주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메가테크 기업 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선명한 녹색 하나가 보이죠.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엔비디아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락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만 힘을 내고 있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인공지능 수혜주한테 많은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투자 전략은요,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인공지능 수혜주, 특히 반도체 주식은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자. 특히 소형주가 계속 달릴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경제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베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차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폭이 추가적으로 넓어졌는데요. 이제는 77%를 넘어가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나다.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은 79%나 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의 폭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갑자기 급격하게 폭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종목 중에 77% 이상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요. 조만간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입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 역시 계속해서 떨어져야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많다는 것은요. 변동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20 이하로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빅스 지수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69에 가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몇 번이나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고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조금 과열되면 계속해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결국은 방향성은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장세가 오히려 더 건강한 장세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TNA가 가장 좋았습니다. TNA는요. 러셀 2000의 3배 레버지를 쓰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소형주 ETF가 4.8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준 탑픽에 포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2%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3.13, B2가 플러스 2.25, IWM, iShares Russell 2000 ETF가 플러스 1.65%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5 종목을 살펴봐도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3가지의 투자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 수혜주, 두 번째는요 스몰캡, 세 번째 비트코인, 이렇게 3가지의 투자 전략이 지금 가장 우세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어제 테슬라가 0.8% 상승했고요. 앱 러빈이 플러스 0.72, 브로드컴 플러스 0.48, TSMC 플러스 0.19, 비트코인이 0.06% 상승하면서 67,460에 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은 좀 떨어졌는데요. 알파벳이 0.18%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AMD가 마이너스 0.3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3, 팔란티어 마이너스 1.18, 우버 마이너스 1.56, 메타가 마이너스 1.62, 마지막으로 제타가 3.76%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하나만 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ading for 재호, 책 읽어주는 재호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모멘텀 대표님 강조하시는데 MTUM 모멘텀 측정 ETF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하도 모멘텀 하니까요. 그러면 그냥 모멘텀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 ETF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ETF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MTUM 정식 이름은요. iShares MSCI USA Momentum Factor ETF입니다. 자, 이 ETF는요. MSCI USA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모멘텀 특성을 보이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MTUM 투자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3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나친 분산 투자입니다. MTUM은요. 10월 11일 기준으로 총 129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도주를 추종한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수가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11가지의 섹터별로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리기에는 좀 지나치게 방어적인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밸런싱의 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을 추종한다면 리밸런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자, 그런데 MTUM은요,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반기 단위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얘기는 1년에 딱 2번만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리서치했던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주식들의 모멘텀의 감소 속도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모멘텀 팩터의 최적 리밸런싱 주기는 약 3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야 모멘텀을 쫓아가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리밸런싱으로는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멘텀 주식을 효과적으로 편입하고 배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너무 느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인베스코 DWA 모멘텀 ETF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 네임은 PDP인데요. 비슷한 성격의 ETF인데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를 살펴봤더니 주식과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도 그렇게 성과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ETF 역시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수익률인데요. MTUM의 5년 장기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에도 뒤지고 있고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나친 섹터별 분산 투자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식의 모멘텀을 틀에 짜여진 주기적인 리밸런싱으로, 그것도 1년에 딱 2번의 리밸런싱으로 효과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모멘텀이라는 것은요,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따라서 하루라도 주시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갑자기 주식의 움직임이 변할지 모르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그게 진정한 모멘텀 투자인데, 모멘텀 투자를 1년에 딱 2번만 살펴본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MTUM보다는 스파이라든지 QQQ 그리고 SMH, 반도체를 추종하는 이러한 ETF 세 가지를 좀 골고루 섞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MTUM의 분산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쫙 나와 있는데요. 기술주는 21.7%에 불과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가 19.6%, 컨슈머 디펜시브는 방어주잖아요. 경기 방어주를 16.68%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재가 15.46%, 헬스케어가 9.56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멘텀을 추종하는 ETF 치고는 너무나 방어적인 기질의 주식을 많이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MTUM의 탑10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을 대표하는 종목은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 세 번째는 JP 모간이 들어가 있고요. 일라이릴리, 월마트, 코스트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다.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UM보다는요, 오히려 스파이 QQQ 그리고 SMH 이러한 ETF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장기적인 수익률입니다. 5년 수익률을 보시면요, MTUM은 74.9% 올라가는데 그친 반면 스파이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QQQ는 154%,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추종하는 SMH는 300% 이상, 4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을 추종하는 ETF가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배당률도 떨어지는데요. 현재 스파이 같은 경우는 1.21%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MTUM은 0.56에 불과합니다. QQQ도 0.57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배당률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ETF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모멘텀 투자를 구사하고 있는 저의 결론이다라고 공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따끈따끈한 어닝 결과입니다. TSMC가 오늘 아침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무려 54%나 급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23.5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 23.29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GAAP EPS가 나오는데요. GAP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죠. 정식으로 인정되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EPS는 Earning per Share입니다. 전체 순이익을 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것을 EPS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PS는 한 주당 1.94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은 1.79였습니다.
그 얘기는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시장에서 전망했던 순이익보다 실제 순이익이 적어도 8% 이상 더 나왔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줬고요. 따라서 전망을 초과했기 때문에 빚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26.1에서 26.9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컨센서스는요, 26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25로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25.02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무려 26.1이나 26.9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멋진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핵심 코멘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 증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은 54%나 올라갔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12.9%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 계속해서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다음에는 매출의 총이익률입니다. 마진이죠. 총이익 마진이 57.8%인데요. 57.8%가 얼마나 멋진 건지는 조금 있다가 밑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7.5%, 그리고 순이익률이 42.8인데요. 40%를 넘어가는 순이익 마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비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 아니면요, 상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비용을 잘 써도 이렇게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호재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3나노 출하량인데 3나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이잖아요. 자,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반도체가 웨이퍼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의 20%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5나노는 32%다. 따라서 20% 더하기 32%는 52%잖아요. 따라서 3나노랑 5나노가 지금 매출의 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7나노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3나노, 5나노, 7나노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첨단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69%, 거의 70%가 첨단 기술에서 발생한다. 그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요, 첨단 기술은 마진이 높거든요. 가격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첨단 기술에서 발생하는 웨이퍼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SMC의 마진도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에도 첨단 공정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요, 첨단 공정 기술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3나노, 5나노, 7나노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의 69%가 7나노 이상의 첨단 기술로 나왔는데요. 이게 70%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매출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익률, 즉 마진 역시도 추가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이던스에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해설을 들어보시죠. 목요일 TSMC는요, 글로벌 칩 제조업체들이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순이익이 54% 증가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3분기의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3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7월에서 9월까지 TSMC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총이익 마진이죠. 57.8%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54.3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총이익 마진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TSMC는 성명에서 반도체 노드를 언급하면서 3분기에는 업계를 선도하는 3나노 그리고 5나노 기술이 스마트폰 및 AI 관련 수요에 강세에 힘입어서 사업을 지원했다. 역시 TSMC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AI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첨단 칩을 공급하는 이 대만 칩 제조업체는 미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리조나의 2개의 칩 공장에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초 일본의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조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치고 있다. 첫 번째는요, 공장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판매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칩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첨단 칩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공장의 수가 늘면 판매할 수 있는 칩의 개수도 늘어나겠죠. 게다가 마진까지도 올라가는 2배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TSMC는 정말 멋진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닝을 발표한 TSMC의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이거는 TSMC 한 종목을 떠나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엔비디아 역시도 덩달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드루켄 밀러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다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13F 파일 공개만 해도 엔비디아를 일부 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 팔았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거는 너무나 큰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 밀러는요, 자신의 엔비디아 포지션을 매각한 것은 큰 실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투자 경력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800에서 $900 사이에 보유 중이었던 엔비디아를 모두 매각한 것이다. 듀켄의 패밀리 오피스 대표 드루켄 밀러는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루켄 밀러의 발언은 6월에 시행된 엔비디아 10대1 주식 분할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요일 주가는 지금 135.72달러잖아요. 주식 분할 전에는 1350달러를 넘어가는 거죠. 분할 조정 기준으로 보면 그의 엔비디아 매각은 80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는요,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875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분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현재 가치는 4억 달러에서 껑충 뛰어오른 11억 9천만 달러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는 엔비디아 주가가 1년 만에 3배로 오른 이후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생각에 팔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는 작년에 239%나 급등을 했고요. 2024년에는요, 174% 상승하면서 월요일에 신기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년 만에 239% 올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면서 과연 엔비디아가 더 달릴 수 있겠어? 이제는 다른 주식을 찾아서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엔비디아는요, 1년 전에 239% 올라갔지만 올해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174%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장기적으로 믿는다라고 드루켄 밀러가 얘기하고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압박이 줄어들면 다시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각 실패로 인한 상처를 앓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아직은 엔비디아를 팔아서 발생한 충격에서 헤매고 있다. 지금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드루켄 밀러라는 투자자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잘 실패를 하지 않은데 이번에 실패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13F 파일을 계속해서 추종하다 보면요, 결국 언제쯤 드루켄 밀러가 다시 엔비디아를 살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전설의 투자자 드루켄 밀러는 언제 다시 엔비디아를 매수할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에 함께 들어볼 전망은요, 바로 앞에 기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던 드루켄 밀러가 내보내는 전망이고요. 두 가지 정도의 전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전망이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 밀러는요, 주식시장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듀켄의 패밀리 오피스의 회장 겸 CEO는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에 대한 시장 지표를 보면 트럼프의 승리로 보인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은행주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 최근에 은행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면 갈수록 규제가 풀리면서 은행 쪽에 상승 추세가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요, 비트코인이 막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 역시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의 소셜 미디어 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DJT라는 티커 네임을 쓰는 주식인데 이 주식도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드루케 밀러는 시장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산업이 트럼프의 승리로 혜택을 받거나 다른 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은행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규제가 심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트럼프는 규제를 많이 없애주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블루 수입은 극히 드물다. 수입이라는 것은요, 싹쓸이를 얘기합니다. 블루라는 것은 민주당을 얘기하죠. 따라서 민주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에 레드 수입, 레드 공화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에 레드가 수입을 하게 되면요,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동물적인 기운이 돌 것이다. 뭐 야수의 기운이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기운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와 함께 이전보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어떤 종류의 상승 추세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첫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경제가 잠재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결국은 리세션에 빠질 것인가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채권 수익률이 이미 적절한 경제 전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나쁜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채권 시장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는 주식 랠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왜냐면요, 채권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채권 금리는 안전자산의 금리이다. 따라서 안전자산에서 주는 이윤이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3개월에서 6개월은 증시가 달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증시는 달리는데요, 채권 시장은 같이 달리지 못한다. 채권 시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채권 시장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주식 랠리가 멈출 것이다라는 것이 드루켄 밀러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레드 수입 하에서, 즉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게 되면요, 연준이 해리스 행정부 하에서보다는 훨씬 더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둔화되면서 아무래도 주식 랠리도 잠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가 등장하는데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는 아니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소유하고 있는 7억 6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거의 모두 확인되지 않은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인데스크라는 비트코인 관련된 미디어는요, 아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지갑이 비트코인 1150만 개 이상을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 지갑에는요, 현재 약 6.6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만 남아있다. 이 얘기는 싹 다 옮겼다는 거죠. 비트코인 트레저리즈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상장 기업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 많은 암호화폐를 한꺼번에 매도하게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3월 초에 모건 스탠리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작년 9월 이후에는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 사이의 역사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무너졌다. 그 전까지는요. 테슬라 주가 차트랑 비트코인 주가 차트랑 나란히 다녔었는데 작년 9월부터 이 상관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2022년 테슬라는요. 9억 3,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포지션 75%를 매각했다라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었죠. 2021년 1분기에도요. 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적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만 8천을 깨고 굉장히 좋은 초세를 보이면서 이번에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매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인기 중에 한 부분은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가 나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고요. 7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한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고점에 가 있었는데요. 이 정고점을 뚫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현재 컵앤핸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컵앤핸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항선은 여기에 하나 있겠죠. 한 6만 9천 정도에서 한번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마저 뚫는다면 그리고 나서는 정고점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아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유튜브 시청한 지도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친구로부터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 선물을 받고 알게 되어 유튜브 시청하면서 결국은 밴딩 유료 멤버십까지 왔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를 외치던 모습, 10년간 10배 상승 종목, 성장률만 중요시했던 예전의 미주님보다 현재의 기업 분석 및 모멘텀에 기초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요즘은 차트 분석까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 주식 리서치 역시 최고의 자리가 머지않은 것 같네요. 어쩌면 이미 최고인 듯합니다. 3년 넘게 방송하면서 점차 발전해가는 투자 스킬을 보면서 경의를 포합니다. 비록 저는 폭등 종목,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 편승하지 못해 수익률은 형편없지만 같이 하는 멤버십을 위해 앞으로도 선장의 역할을 맡아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멤버십 모두 화이팅 합시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